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청 채용 제도의 설명을 맡게 된 조유라 경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 앞서 일단 제도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2차 순경 공채로 합격을 해서 8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14년도에 경찰에 입직하였습니다. 기동대와 이제 경찰서 생활을 하고 현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찰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게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형사, 수사, 과학수사 아니면은 지역경찰 등 많을 텐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법 조문만 보더라도 7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필이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찰에 입직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조직도를 준비했습니다.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 경비, 정보, 외사 등 다양한 부서가 경찰에는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계급 체계입니다. 경찰은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총 11계급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은 굉장히 합리적인 승진 제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승진에는 총 3가지, 시험 승진, 심사 승진, 그리고 특별 승진이 있는데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시험 승진을,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심사 승진, 또 범인을 잘 잡아서 승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 승진을 목표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입직을 하시면 경찰청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선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크게 공개 채용과 특별 채용 이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공개 채용에는 순경, 간부 보생, 그리고 경찰 대학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순경 공채 시험 선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경이 되려면 총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 체력, 면접인데요. 필기는 총 5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3가지와 필수 과목 2가지인데 선택 과목은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 7가지 과목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시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와 영어 총 5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관식은 없고 객관식만 있으며 사지선다형의 20문항입니다. 각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입니다.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체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체력은 총 5종목입니다. 100m, 1000m,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좌우 악력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5종목을 이렇게 보시되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이니까 이 점 유의해서 체력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개인과 단체 면접 2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 면접 같은 경우는 인성과 품성 그리고 준법성 위주로 보고 단체는 총 5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전문성과 의사 전달의 정확성 등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 모든 관문을 거쳐야 드디어 순경이 되는데요. 순경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8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사격이나 운전, 그리고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찰이 되기 위한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다른 공개 채용인 간부보생이나 경찰대학 그리고 특별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청 부스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의 신체 조건입니다.
뭐 체력과 시력, 색신 이런 거는 정말 보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시력과 문신입니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 이게 교정 시력 포함한 시력을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문신은 경찰 공무원은 문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필기 합격을 하게 되면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 문신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문신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경찰에 입직을 하시면 정말 적성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면 내근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면 외근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 되고요. 또 부서 간 이동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 내가 뭐 지역 경찰이 하고 싶다 이러면 지원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사 형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시그널에 나오는 김혜수나 뭐 이재훈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교통은 출근길 러시아워 시간에 그 곳곳에 배치돼 가지고 교통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거나 또 범법자 교통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합니다. 과학 수사는 DNA 분석이나 현장 감식 등을 하고요. 지역경찰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보시는 분은 경찰관 일건입니다.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일반적인 순찰차를 끌고 순찰 활동을 하는 그런 경찰로 보시면 되고, 여성 청소년 부서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 등을 이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많이 아시는 SPO가 여성 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호는 중요 요인을 경호하는 먼저 최일선에서 위의 요소에서 뭐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경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경비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집회 시위 관리, 이제 광화문에 막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외사는 외국인 범죄나 뭐 외국인 관련 일을 하는 부서고요. 과학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서 뭐 그간 좀 들으시면서 의문점이 생긴 일이나 또 아니면 경찰에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을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뭐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은 이제 해양경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안전처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에 근무하는 권혜린 경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사람이 조금 더 적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양경찰이 돼서 채용 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77기관이 왔더라고요. 예, 와서 채용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요. 저희 해양경찰 부스도 저쪽에 있으니까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요, 그 해양경비안전본부 채용 제도화, 그리고 제가 지금 항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익 항공대 헬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공무원대기 홈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저희 구매한저 응급구조사거든요, 제가. 예. 근데 혹시 응급구조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여기 지금 소방에도 나오셨어요. 그 CPR 하시고 하시는 분들 구급대원들 있죠? 예, 제가 그런 쪽이에요. 저도 가천대 응급구조학과 진학해서, 예, 그러고 나서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에 채용 시험에 붙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아까 조유라 경장님 같은 경우는 그 공채,
그죠? 공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특채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공무원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직렬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기쁨이거든요. 대학생 두 분이신가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자르셔서 제가 너무 신이 나요 지금. 예, 호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채용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응급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항공단에서 근무하는데 항공단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를 다룹니다. 예, 응급 환자 처치를 해요. 그래서 헬기 안에서 만약에 해상 입수자나 뭐 도서 지역에 응급 환자가 있으면 구조해서 헬기 안에서 처치하고 헬기 안에서 CPR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심폐소생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래서 항공단 소개도 하면서 항공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영상을 보여주고 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 간단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채용 제도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나왔죠. 예, 뭐 다 이렇게 뭐 가식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해양경비안전본부 뭐 연봉 표네요, 그죠?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면은 사모봉이죠. 예,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면 순경 사모봉이 되는데 여기 핑크색으로 경비 함정이라 써 있죠. 여러분 경비 함정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요즘 불법 중국어선 납포한다고 우리 해상 특수 기동대들이 뭐 이렇게 올라가서 막 잡고 이러죠. 그 경비함정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경비함정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는 되게 작은 것서부터 해서 뭐 1,000톤, 3,000톤, 5,000톤까지 경비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가 나가서 뭐 해상 경비, 해상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근무를 하시면 연봉이 3,80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파출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레저포트 타시면 아실지도 모르는데 출항 신고하고 입항 신고하면은 저희 해양경비 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도 하고요. 만약 민원 신고 나면 순찰차 끌고 나와서 계도하고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파출소입니다. 거기가 3,300 정도 되고. 그럼 말 그대로 해양경비안전서 경찰서거든요. 내근직이에요. 내근직이라서 2,500.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랑 견주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되게 이 연봉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저희 공무원 채용 절차입니다. 예, 경찰직이 있는데요. 일단 필기시험, 실기시험. 아까 조율아 경장님이 뭐 어떻게 뭐 채용되고 얘기해 주셨죠. 예, 저는 뭐 그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기, 실기 시험을 50%로 차지하는데 선발 인원을 2~3배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어야 그 다음 게 진행이 되겠죠. 체력 검사가 있는데 25%를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저 같은 경우도 체력 검사 통과할 때 체대 입시학원을 다녔습니다. 예, 체대 입시학원 다녀서 좀 힘을 빌었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체력 검사 해서 했고, 그래서 적성 검사 10% 들어가고 서류 전형해서 자격 적합성을 본 다음에 면접을 15% 차지합니다. 근데 면접이 4차 면접이에요. 예, 경찰은. 그래서 단체 면접 보고 개인 2차 1, 2차 보고 마지막에 그 적성 검사 하신 거 갖고 해서 막 이렇게 심리 그런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되게 특이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애국가 3절 부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갑자기 애국가 3절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하니까 가을 하늘인지 이기상가인지 계속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엄마 본관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A4 용지하고 펜을 주시면서 본관을 한문으로 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자체가 순발력도 요구를 하지만 좀 상식적인 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봐두시는 게 제일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사 상식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질의응답할 때 저한테 면접은 또 어떤 거 물어보든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회적 약자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뭡니까? 얘기해서 저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대기고 홈페이지 직무 소개를 보시면 제가 왜 응급구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양경찰 공무원이 됐는지 동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응급구조사가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제 중3 때,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에 황금 골든타임이라죠. 그 안에 빨리 처치만 했었으면 좀 예우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커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영향 때문에 이런 의료 쪽 공부를 하게 됐고 응급구조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저 보시다시피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작기 때문에 무슨 여자가 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하게 응급구조 사람을 구하겠다 그러냐 이래서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말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해부학 공부하는데도 뼈다귀 외우는 것 자체만 해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적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 길이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그런 저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장애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약자, 뭘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주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떡끄떡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내 실생활 옆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시사랑 접목을 하면서 내 얘기를 뭐 해줄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저희 일반직도 있어요. 해양오염 방재과 이렇게 오시는 환경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 똑같이 1.5배수 선발해서 서류 전형 보고 면접 보고 합격자 발표하면 뭐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별 합격자 결정입니다. 저희 해경은 좀 특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어떤 직렬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부보생도 있고 공채, 해경학과 함정요원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필기가 50%고 체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적성, 면접 10%씩, 그다음에 자격증 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어 특채자도 있어요. 외국어 특채자는 뭐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되게 그런 사람들도 특채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제가 들어온 분야는 응급구조사라 해서 응급구조 분야입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실기 50%라는데요. 이 실기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을 봤어요. 논술을 뭐 봤냐면 말이 논술이었는데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었는데 그게 국가고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수준이라면 내가 다 써야 되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전문 응급처치학, 뭐 총론, 강론, 개론 다 찾아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 4시간 자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재밌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정도의 논술 준비를 했었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체력, 저도 체대 입시하고 다녔었다 했죠. 체력 25% 했었고, 그리고 적성, 면접, 자격증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면접을 볼 때 그 심리 같은 거 뭐 한번 검사해본다 했잖아요. 테스트 같은 거. 자기가 적성하는 거 대답대로 한번 일부러 유도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내가 잘 보이려고 뭐 거짓말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진짜 실제로 답했던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생각해보고 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저희 구조 특공 분야 이게 뭐냐면요. 특공대 아시죠? 저희 부스 오면 좀 검은색 흑복 입으시면 아주 잘생기고 괜찮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가요. 항공대 헬기라서 영종도에 있거든요. 영종도에 있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예, 특공대에서 다 뭐 건장하고 우락부락하고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도 여경 달라 하나예요. 저 혼자. 예. 예. 근데 뭐 여자 대우 받을 것 같지만 남자 취급받고요. 말이 그렇고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특공대, 그분들이 구조 특공 분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하나같이 다들 수영도 잘하시고 잠수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기 75% 그런 식으로 보세요. 뭐 1000m 달리기도 보시고 1.2km 달리기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수중에 들어가서 잠수 조립하는 거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75%를 차지하고요. 적성과 면접 각 10%씩 그리고 자격증 5%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필기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경찰관은 우린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여수에 있거든요. 거기서 52주면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이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 함정 실습 갔다가 파출소 실습 갔다가 수영하러 갔다가 뭐 하면요 1년이 금방 갑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코스였어요. 근데 그 6개월 코스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게 짧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나서 임용이 되는 건데요. 일반직도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6주 동안 있다가 나오시고요. 근데 교육 성적에 따라서 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저희는 국가직 공무원이라서 모든 제주도까지 이게 다 발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발령인데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쟁자가 많다, 치열하다면 제가 교육 성적이 좋아야겠죠. 예. 그래서 저도 집이 인천이라서 인천이 그때 좀 경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려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근무 희망치가 결정되고 그리고 교육 종료하고 나서 인력 감안해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꺼번에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 2, 3차에 걸쳐서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넓어요. 저도 교육받으러 한번 여수에 내려갔었는데 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는 뭐 잠수 풀장도 있고 저희 교육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가 돼 있어 우리 교육생들 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 항공단 소개 및 하락산 영상인데요. 이게 영상이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방송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그 중부해양경비안전부 항공단 조종사, 항공구조사 저하고 이렇게 단장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면적이 4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그 해상의 각종 해난 사고에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3교대 근무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초계로 해상에서의 어떤 범법 선박을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각종 사고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PR을 할 때에도 충분한 압박과 이완이 필요한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제가 힘을 좀 더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상황이 곧 실제고 저희가 나가는 곳은 정말 군에서 얘기하는 전쟁터고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정말 임무 하나도 고난이고 정말 준비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 도서지방에 환자가 생겼을 적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도서지방 야간 이착륙 훈련 그 외에 이제 해상에서 인명구조 훈련
응급구조사한테는 그 심폐소생 훈련 이런 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도 그 심폐소생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갯바위 고립자라든지 해상 익수자라든지 그다음에 전복 선박 여러 가지 상황별로 항상 진짜 팀워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토의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그 제한된 비행 훈련 시간에 이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비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거도에서 저희 동료 직원들이 그 어린 나이를 이제 후송하기 위해서 그 악신호 속에 접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네 분이殉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와 같이 같은 기지에서 근무했던 저희 직원들인데 그런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위축과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게 남들한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때 언제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지 시간을 잘 모르시고 가셔서 물이 들어와서 고립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개인 안전에 먼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장구들 다 착용해서 물놀이 하시고 해상 안전은 항상 해경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112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항공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타는 헬기가 저렇게 AW139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자격증은 뭐뭐 보는 거예요? 없으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 플러스 5점이 되는 거니까 깎이는 게 아니라 그 5점을 취득하시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종류는 뭐뭐 따야 되는 거예요? 뭐뭐 자격증? 있는지요? 좀 이따 저희 해양경찰 부스로 오실래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지박람회 많은 정보 얻으시려고 오셨잖아요. 네. 취업은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멋있게 포장하려는 구직자와 감춰진 내면을 확인하려는 사용자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야 어떤 사람을 잘 구할 수 있고 나누 그 맞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와 와신상담. 지피지기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어떤 일을 맡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와신 상담이라는 말 저도 솔직히 싫어요. 온갖 괴로움을 참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온갖 괴로움을 참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길이 맨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생각도 못하다가 응급구사의 길을 가니까 또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 뭐 국가고시 패스하고 나서 또 경찰 공무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여기서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지금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꾸밈없이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리시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많으실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열정을 품어서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변명할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변명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걸 아시고 계속 꾸준하게 열정을 품으시면 뭔가 되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너무 막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